정비법 들어갈 때 혹시 용어 정의에서 있죠?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 두 개 구분돼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속에 지상권자 들어가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해놓고 그 지상권자.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정비기본계획. 여러분요, 정비기본계획 나오면 시장까지 나오죠, 이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는 거예요. 꼭 외울 점, 몇 년 단위? 10년. 그리고 몇 년마다 손보고. 자, 이럴 때 정비기본계획 짜면 얘네들은 보고해야 돼요, 보고. 누구한테 가서 보고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시험에는 뭐라고 내냐면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다라고 내도 되고 대도시시장이 기본계획 짰단 말 나오죠. 그래도 누구 찾아가서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 요 정비기본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이상? 야가 14일 이상 주민공람 해요.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요거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이 지문 이렇게 나오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에요. 대도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는 승인 받는 거? 아니요. 장관한테 가서 보고만. 요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 나오죠. 이렇게 하나만 알면 돼요. 고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벗어난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묻는다든가 기타 물어보면 느낌상 이상한 놈 찾으면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공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게 요거는 이제 왜 정비계획 위반하라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안전진단 관련된 게 있거든. 볼게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않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지문 나오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 짜라고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맞다 하면 돼요. 이때 제한할 때 재건축은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죠. 동의 얼마 더야? 이렇게. 그러면 요청 들어와서 안전진단 할 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거 10분의 1 이상. 그러죠? 비용 부담. 안전진단은 재건축할 때만 필요한 거 아셔야 돼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시기 도래하면 그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다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요청한 데 빼고는. 비용은 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 요청할 때만 걔들한테 내게 하고. 그러면 안전진단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도 보고 도시계획 같은 것도 보고 그러죠. 지역 여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해야 돼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야 되지.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도 안 되고요. 정비구역, 예정구역 풀어버리는 거 있죠. 해제하는 거. 3, 2323, 5 할 때 요게 이제 3. 예정지 푸는 거. 예정지 푼다. 예정지 3년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해달라고 신청 안 하면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거예요. 자, 예정구역을 푼다 그러면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3년. 자, 그 다음 우리가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 들어갈 때 종류 몇 가지? 참 이런 걸 다 기억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하고 났을 때는 뭐 기억은 뭔 기억, 그러죠? 용어도 못 외웠는데 장족에 발전했다는 거.
자격증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여기서 이거는 꼭 정리해야 되니까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 가지 방식? 첫째, 극히 열악한 시설 설치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 둘째, 깔끔하게 수용해서 주택 지어 공급하거나 환지 줄 수도 있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 줄 수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 줄 수 있어요. 수용하는 방식도 되고 스스로 개량도 되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섞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재개발은 뭘 수립하고 관리 처분 계획. 재건축도 그렇죠. 오케이. 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주고? 주택 건축물. 왜 건축물이라 해야 되죠?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포함했으니까 상가 건물도 지으니까 건축물 건설 공급하고 그러죠? 환지는 재개발 환지돼요? 된다고 하셔야 돼요. 재건축은 뭘 지어준대요? 주택. 환지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돼요. 상업지역 준주거에서라면. 그러죠? 자, 그러면 누가 시행하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설 설치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세요. 당연히 시설 설치는 누가 하고? 시장군수 등이 하지.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유자 과반 동의 얻으면 되고. 자, 나머지 3개 있죠, 3개.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이게 LH공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굴 말하고요?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 똑같아요. 시행자는 그럴 때 요거 주의할 때면 주로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야 되고,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였고, 이때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고.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알죠, 중요한 거는? 근데 왜 안 해오는데요? 안 해오는 거 아니고 외웠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왜 애를 먹고 외워서 잊어먹냐고 쉽게. 절박함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생활력이 약한 거죠.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까지 가려면 부모 탓이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자, 다시 한번 요 3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4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모르면 허방이잖아요. 환지 반응식, 관리처분 이런 거 할 때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때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입으로 떠들어야 된다니까.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고, 혹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동의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누가 한다고요? 조합을 설립해서 하잖아요. 시장군수가 해요?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20인 미만이면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해야 되죠.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이럴 때 재개발은 조합이나 소유자가 단독으로 안 하고 시장운수 등 LH공사 야다라 같이 할 수 있죠. 과반 동의 얻으면 돼요. 재건축도 그런가요? 그래요. 같이 해도 돼요. 아니면 재개발은 이놈은 시장운수 등이 아니어도 건설업자나 건설업자 여러분은 등록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재개발도 그런가요? 재건축. 제가 재건축이라 했잖아요. 재건축이라고 그랬거든요.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여러분 지금 배고픈가 봐요? 그러는데 누명을 쓰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재개발을, 재건축이라고 그랬지? 재개발 여기 위에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재건축도 건설업자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얘들이 아니어도 신탁업자,
한국토지감정원하고 같이 하는데 이거 재건축은 안 되잖아. 여기까지 기억 진짜 해야 돼 이거. 그 다음 여기서 요 놈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 예정지 푼다 몇 년? 아니야 이거 놔둬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요 놈 해야 돼. 요 놈. 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만들죠. 조합 만들 때 추진위원회 만들어야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에이?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인가 봤지. 그럼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이름으로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 받지. 시장군수 등에 가서 인가 고시해주거든. 그때부터 며칠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해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하라고 기간 줄 거 아니야. 짧게는 길게는 60일. 분양 신청을 다 받을 거 아니야. 그에 따라서 뭘 만들고 관리 처분계 만들잖아요. 이 흐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인 이상이 뭉쳐서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 군수 등에게 가서 뭘 받고? 승인.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등기함으로 승리받고 그러죠? 이럴 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 만들 때 동의 얻어야지. 정비구간의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누가 또 3자를 또 1, 2, 3, 4. 재건축 조합 만들 때 동별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전체 토지 면적. 재건축은 동의한 놈만 조합은 되죠. 재개발은 동의 안 한 놈도 조합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럴 때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잖아요. 정상이 구역 지정 후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해제한다.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2년.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지. 그러면 3년.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그러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재개발을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조합 설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구역 지정 후 몇 년?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합니다. 다음날 자동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풀리는 거 아니에요?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이거 사업 시행 방식 아까 얘기 다 한 거잖아요. 재건축도 그러죠? 재건축은 환지 나오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딱 뻘쭘하게 여기 있잖아요. 안 뻘쭘하게 똑똑하게. 이때 오피스텔 지어주는 방식을 할 때는 용도 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요. 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네. 쉬운 거. 이것도 재개발 그러죠? 이거 이 얘기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자 여기 이거 좀 전에 이 사업 두 개 사업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가 합니다 있었지. 근데 천재지변이 있거나 기타 사유에 해당하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시장 운수가 직접 하거나 LH공사 지방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한 사유가 있잖아요. 7가지. 그때 제일 잘 나오는 틀리게 하는 놈이 이놈이다. 천재지변의 1번 야가 2번 시장 운수 등은 잘 보세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재개발 사업이 왜 재건축을 안 하고 재개발을 내냐면 재건축은 제외한다. 재개발을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하게 올라오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지문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다음은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유다. 틀린 거 찾아봐라 할 때 얘가 딱 나와서 3년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자, 시장군수 등이 재개발 직접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네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와. 시장군수 직접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해서 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거든요. 얘가 아니거든요. 그거 풀어버리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풀어버리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 조문이 나와서 정답 처리하면 이게 시끄러울 거다. 소송하고 막 한다고. 자, 추진인의 승인받고 3년이 가도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거기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나. 그러면 이제 정답 처리되는 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시장 운수 등의 시행에 동의할 때. 틀리세요 이거. 표정을 보아하건데 요즘 표정 속에는 나 틀릴 거요 하는 표정.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요즘은 나오면 시장 운수 등은 재개발을 얘들이 원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합이 하는데, 자, 시행 예정으로부터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또는 위법부당하게 올라오면 직접 할 수 있다. 오케이. 시공사 선정하는 시기 알아놔야 돼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고 총회에서 경쟁 입찰이나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한다. 언제? 그럼 용어를 알아.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시공사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이 100인 이하, 100인 이하 요거 이하인 정비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이라는 얘기는 경쟁 입찰 안 해도 된다. 드디어 나왔어 이거. 자,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죠. 조합 설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구 의술 소유자, 자, 얼마 동의? 몇 명 이상?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띠리리 누구한테 가서, 자, 이 지문을 낼 때 조합 설립할 때 나오죠. 자, 얼마 동의? 자,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몇 인 이상이? 5명 이상이. 누구 찾아가서? 뭘 받고? 승인 받고. 저 문장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장들을 외울 때 쓸데없는 건 줄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하려면 동의 얼마 얻어서? 몇 명 이상이 뭉쳐서? 누구 찾아가냐고? 그럼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간다는 둥, 시장운수에게 인가받으라는 둥, 이게 웬일이에요? 7명이라는 둥, 그러죠? 3분의 2라는 둥, 뭐. 자,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 있지요.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하나 혹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조합 설립인가 있죠. 이후에 과정이 나오면 전부 틀렸지. 이건 조합이 해야 되는 거니까. 조합 설립을 하면 추진위원회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거든.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럴 때 보세요. 추진위원회 가라고 돼 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승인받고, 자, 경쟁입찰로요.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돼. 유찰되면 수의계약. 설계자 선정할 수 있나요? 추진위원회가? 그렇죠.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저 뒤에 나오는데. 그러죠? 드디어 이제 동의 나왔잖아요. 아까 다 외웠잖아요.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됐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만들어졌네. 야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토지 면적 2분의 1. 그리고 누구한테인가? 이러면 안 돼요. 시장운수 등.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해요? 배고플까봐 그래요? 우리 옛날 시골 할매들 밥 먹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뭐더라 움직이냐, 가만히 있어라. 자, 재건축 추진위원회 나왔죠. 조합 만들 때, 자, 공동주택 각 동별 그러죠. 각 동별이요. 각 동별 얼마? 과반수. 자, 아파트 4개 동이 있다. 그러면 과반수요. 자, 그러면서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및 토지 면적 3분의 3. 동의 얻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서 인가받고? 시장운수 등.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 법조문을 볼게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우리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죠?
주어, 서브젝트. 성문 용어 이렇게 외웠어, 우리는. 그러고도 잘 먹고 살아. 무슨 뭐 말하기, 듣기 뭐들러 필요해. 그래서 위원회가 누구 찾아가서 뭘 받으라고. 이를 잡아놓고, 그럼 인가 받을 때는 수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요? 동별 얼마? 과반수, 전체의. 저 3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그걸 딱 끼워 넣으면 되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드디어 110분 나왔잖아요. 손가락 4개 펼쳐야지. 시험에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가 포함됐다 그러면 손가락 4개 펼쳐놓고 한 개씩만 제끼면 되잖아요.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요거 딱. 어차피 이건 빈칸형이거든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그러면 얘가 딱 돼요. 빈칸형입니다. 어차피. 이런 시험은 요거 또 어디 가서 다시 이렇게 지우고 요 딱 이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 4개만 펼칠 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근데 긴장해가지고 그게 그건 줄 몰라서 탈이지. 별 걱정이 다 듭니다. 저는 올해는 여러분 시험장에 저 못 가요. 왜 꼭 가야 돼요? 한 번도 안 받은 적 없는데 저는 이번에 미쿡을 가요. 식구들하고 미쿡 아메리카라고도 해요. 왜 여러분들 왜 내가 뭐 방학 일주일밖에 없는데 그때 갔다 와야지요. 개강 설명회 하려면 그 전에 와야 되니까 수요일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 올 거예요. 저 없이도 잘 보셔요. 근데 중개사부 쌤이 다 돌기로 해서 나 대신 힘을 준대요. 자, 누구 보내줄까요? 민법? 민법 선생님은 좀 뺀질거려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은 목동으로 간대요. 가까운 데로. 엄청 뺀질거려요. 중개사법 어리 있더라고. 그럼 내가 부친 갈게. 남자 어리 있어요. 결혼 선생님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가지고 이리 보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서 아직 결정을 못 하겠대요. 죽여버려 그랬는데 일단 집에서 고민하라고 그랬어요. 공시법 선생님이요? 세법 선생님 뭐 원하는 사람 없어요? 세법 선생님은 원하는 사람 없어요? 침묵으로 인정한다. 자, 잘 보세요. 이 부분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나오면 좀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아 조합 만들었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얼마 동의? 3분의 2 찬 3분 읽어만 놔요. 이거는 의결하고 서류 첨부하여 시장운성에게 뭘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단 말 나오죠. 할 때는 자 여기 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운성에게 뭘 하고 자 신고하고 변경한다. 그런데 그 경미한 게 바로 요 가로 속에 있는 거 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언급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변경 인가 받습니다. 자 얼마 동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 이럴 때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일부러 넣은 거예요. 토지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됐단 말 나오죠. 내 집을 사고 팔았잖아요. 그럼 조합원을 교체한다. 신규 가입한다. 현금 청산 나왔죠. 그러면 분양을 안 받겠다 한 거잖아요. 지금 인하여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얘가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이 뭘로? 매매로 주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바꿀 때도 이런 요건 갖춰서 인가 받아야 될까? 신고만 하면 된다. 이 지문 나오면 O. 자, 투기과열지구 묶였죠. 재건축 시행할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후부터는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양수 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매매 정의 있죠? 안 됩니다. 상속은요? 이혼하면서 주는 것도. 자, 다시 한번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 양도 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뭐들라 이거 두어. 없으면 처음부터 쭉 없지. 있단 얘기야. 열을 때만 안 되는 거요. 뭘로 지정됐을 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쪽을 보세요. 투기과열 주고 묶였어. 그러면 언제부터 재건축이죠? 재건축. 조합원 자격 양도 양수 안 된다. 조합 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는 안 됩니다. 매매 증여는요? 증여 안 돼요. 상속은 죽어버렸는데 뭐. 이혼하면서 주는 거는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한번 해보란 얘기지. 우리 이혼은 주택법도 다 허용하잖아요. 이 지문도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잘 봐요. 총회 여기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되면 당연히 대의원으로 보죠. 그럼 지문 낼 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무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틀린단 말이에요.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의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대의원이 돼야지. 이사 감사는 안 됨. 그 다음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 누가 대표? 저 감사 대표. 진짜 자주 나오잖아요. 이 지문은 아마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사업비 20% 예치하라. 인가해줄게. 상가 재개발 할 때거든. 그래서 재개발 사업, 자 보세요. 시장 운수 등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계획 인가할 때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지정개발자 보고 하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지금 필요 없고,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으로 바꿉니다. 100분의 30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비사업비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을 돈 예치해라. 내 시행인가 해줄게. 무슨 사업을 할 때? 상가 재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건축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받고 공사 안 하면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피해 보잖아요. 그래서 이행 보증금 예측해 하는 거예요, 사실. 20% 예측해 합니다. 무슨 사업 할 때요? 재개발. 자, 민법 280조 81조 상가 건물 주임법 상임법 있죠? 4조 9조 적용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이거 표현 연습해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지 사업 시행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아닙니다. 요걸 바꾼다니까. 요걸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니까요. 이거 이제 문장 잘 봐봐요. 분양 신청하라고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통지해 주는 거 있지요. 자, 며칠 내. 자, 문제는 야는 다 외우고 있어요.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러죠? 그때부터 며칠 내. 자, 언제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그렇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요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30일, 길게는 60일 이내에서 주고 며칠 연장할 수 있고 20일.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일 연장.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있죠? 손실보상의 협의 청산 들어가겠지? 며칠 내? 언제부터 90일? 잘 봐요. 예? 이런 사이즈가 지금은 굵게 해서 그렇지 시험에 진짜 나오기 좋은 2줄짜리 사이즈거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내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언급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틀리면 이거는 세상 살기 험하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내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다. 다음 날 90일 관리처분 인가 다음 날.
이 관리처분 계획을 누가 짜게요? 시행자가 짜서 누구한테 인가받고? 시장군수 등. 그냥 하나만 더. 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시장군수 등.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 반드시 딱 잡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 짤 때 내용 들어가는 거 제일 먼저 분양 설계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300번은 더행 같아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들어가야 될까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어깨가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공법 이 많은 걸 짧은 시간에 10시간이 아니고 진짜 반나절에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간지 몰라 이게. 그 다음 두 개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개, 이게 또 이거 신경을 또 쓰고 하는 게 어깨가 뭉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겁주는 게 아니에요. 자, 아직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안 외웠다. 성의 없는 거죠. 자격증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사업 시행자 지가 만드는 거잖아요. 뭐 들러 넣어요?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그 다음 단계. 얘들이 나중에 분양 예정 건축물 대지의 추산액,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 플러스 가격, 이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이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그 다음 단계. 정비사업비에 추산액을 넣어줘야지. 제가 언성 높였나요? 갈수록 힘이 나서 그래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 다음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 다음에 세입자 손실보상해야 되니까 보상하기 위한 권리평가, 권리명세. 세입자에 관한 것,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것, 누가 돈 얼마쯤 들지, 언제쯤 얼마쯤 더 내야 하는지, 누가 분양받을 사람인지, 나중에 얼마짜리 받을는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얼마짜리 가지고 있는지, 그러죠? 설계는 어떻게 나올는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 중에 자,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언제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그 표현들이 입에 나올 때 비로소 문제가 보여요. 자, 이럴 때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몇 개만 주고, 하나를 여러 놈이 공유해도 하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나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에 줄 때도 가진 수만큼 줄 수 있다. 과밀억제권이 아닌 구역의 재건축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재건축은 몇 개까지? 3개. 투기과열지구면 하나. 재개발 재건축 관계없이 60 이하 자기 가진 가격 면적 범위에서 60 이하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60 이하로 하나 더 받은 놈은 몇 년간 못 팔고? 3년. 5년 아니요? 3년간 못 판다는 거. 우리 동력 문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하죠? 공법 다 맞추면 되잖아요. 오늘 다 하는데 내 다 답을 다 얘기해 주고 있다고 지금. 왜? 답을 해줘도 못 푸는 사람이 문제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정할 때 재개발 있죠. 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 정할 때는 그 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할까 제외하고 재건축은 조합원 전원 동의 얻으면 이 법적 기준을 무시하고 전원 동의 얻은 대로 할 수 있다. 요 얘기 딱 나온 순간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지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죠?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뭘 포함되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원래 조문이 그렇지 않은데 이 두 개를 한 방에 설명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 문장 진짜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요 책 있죠, 요거 들고 다니면 외우면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술술술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이놈 보세요. 한 세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 소유한 경우 하나의 주택을 온 거 봐. 하나 이상을 가져도요.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1주택 1토지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사업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투기과일지구는 하나요. 종전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권리자는 옛날의, 그러죠? 땅, 건물에 대한 권리자란 얘기지.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공사해야 되니까 비워라고 언제부터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언제까지?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땅 건물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사업시행자 동의 얻으면 그러하지 않다. 괜찮다. 시행자 동의 얻으면 괜찮아요? 이거 또 이거. 자, 이 지문 중요합니다. 잘 봐요. 시장 군수 등이 그죠? 아닌 사업 시행자가라고 됐지. 공사 완료했다. 시행령으로 정한 방법 절차 따라 누구한테 가서 등에게 준공인가 받으라.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안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이 아닌이라고 됐지. 그럼 얘한테 가야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할 때는 준공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시만 하면 돼요. 이런 문장을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은요, 여러분,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단체에게 준공검사 실시를 뭘 할 수 있고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낸 적이 있어요. 정답. 숭악하단 말이요. 전문기관한테 맡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시장 운수 등은 이것도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다.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 끝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잘 보세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공사완료 고시 떨어졌죠. 제일 먼저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지체 없이 측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그러죠? 관리처분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걸 이 조문 가지고 찢어가지고 절차를 뒤집어 놓고 순서대로 골라보시오. 이렇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준공인가가 맨 뒤에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측량이 먼저지. 측량을 하고 분할하고 소유권 받을 자에게 통지해서 소유권 이전, 공부에 고시하는 거예요. 3월 1일 날 이전 고시했다. 그럼 내가 내 것이 되는 시기는 이전 고시의 다음날. 자, 봐요. 사업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 이전 분양한다는 얘기지.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다가 뭘 하고 고시하고 난 다음에 시장운수 등에게 뭐 하고 국토교통부 보고라고 아까 외운 게 있거든요.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보고가 되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보고? 시장운수. 이 경우 대지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고시의 다음날. 청산금 있지요. 지급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일부터 다음날부터. 이전 고시일부터 5년 아니에요. 이전 고시일의. 자, 여러분요. 3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고시하잖아요. 이전 고시 일부터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날 내 것이 되잖아요. 청산금의 결정은 이전 고시가 있는 날 결정하지만 확정은 다음날. 환지처분도 똑같잖아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결정을 하고
다음날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년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계산할까?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낼 때 5년은 다 외운다는 거 알아. 다음 날 빼버린다니까요. 청산금은 소멸시효는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청산금은 분할 징수 교부 되나요? 이자로부터 가능하지요. 조합원들이 청산금을 안 준다는 거지. 자, 받아가야 되는데 주소 거소 알 길이 없으면 공탁. 달라니까 배짜라가 안 주면 강제 징수 되게 안 되게요? 조합은 안 되잖아요. 징수 위탁. 시군구에 가서 시장군수등에 갑니다. 수수료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날탕들 나왔잖아요. 건축법, 주택법은 날탕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건축물 나오면 시험에서요, 요걸 틀리게 하질 않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인데 얘는 틀리게 하지 않고 봐요. 이에 따른 시설물은 그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있지요. 얘들도 포함하지요. 그 점포, 차고, 창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려요. 그러면 얘들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문화재 보호법 따른 지정되었거나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하죠. 그러면 자,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설, 그 급유, 급수, 급탄 설비, 철도, 선로,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해야 되는데 철도, 역사 그러면 안 돼요. 역청사 건물은 운수시설이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인데 고속도로 관리사무소 그러면 안 되고요.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컨테이너 이용한 주택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남은 곳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쯤은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딱 줄쳐서 읽어보셔야 돼요. 용도 29가지를 지금 다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자,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 4개요? 3개요? 4개요. 건축법이니까. 주택법은 3개. 자, 공동주택도 몇 가지? 자, 단독주택은 단독. 에이, 다중부터 얘기해요. 다가구부터 얘기해요. 세 번째 것이 다가구. 그 다음 공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자, 이거부터. 아파트 몇 개층 이상? 연립은, 다세대는 4개층 이하는 똑같은데, 그러죠? 바닥면적 합계 660을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이런 쉬운 걸 시험 냅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요건, 요 3가지 요건 다 갖춰야죠. 첫째, 늘상 떠먹여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 장기간 거주하고, 그 다음 샤워, 취사, 이걸 좀 뭔가 격조 있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욕실, 실별 욕실은 되지만 취사는 안 됨. 연면적은 330 이하, 층수가 3층 이하. 연습해 보시는 게 훨 효과 있어요. 입으로 떠드는 게 최고예요. 다가구 주택은 몇 개층이야? 3개층. 바닥 면적 합계 이하. 세대수는 연립주택. 돌팔이 의원들은 다 일정이죠? 그렇지. 바닥 면적 얼마? 없어요. 딱 보니까 없잖아요. 동물병원은요? 이종건생. 한방병원은 의료시설. 의료시설. 개병원만 2종. 돌팔이 의원들은 1종. 1종 건생은 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라는 얘기는 허가를 먼저 해달라는 얘기지. 다 짓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 건설 조건으로 건축허가 할 때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는 하나의 대조를 할 수 있다. 그러죠?
자, 건축법상 대지란 원칙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한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이용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만을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때 집은 부여 지역이 달라서 합병 못하는 경우 있지요.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축척이 달라서 합병 못할 때는 합병을 못하지만 하나의 대지로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달라서 합병을 못할 때는 하나의 대지로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등은 몇 미터 넘을 때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옹벽 담장은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넘을 때. 광고판 광고탑은 넘을 때. 태양에너지용한 발전설비는 넘을 때. 이 굴뚝 등은 6m. 고가 수조 나오면 8m 넘을 때.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건축법상 축조신고하는 거예요. 지하 대표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30 넘는 거? 건축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고요? 이전까지 포함해야 돼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뭐 정축 이게 의외로 보세요. 정축 나오죠. 자꾸 여러분 층수만 늘리고 연면적만 늘리는 게 아니라 높이 높이는 것도 정축이요. 봐요.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뭘 늘리는 것도 정축이단 말이에요. 재축하고 개축 있죠. 재축, 개축 헷갈리면 안 돼요. 원인이 재해로 멸실했지. 철거 후, 그러죠? 그래서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짓는데 철거할 때 철거 신고 미리 해야 되죠. 며칠 전에 니 7일이라 했냐? 틀린 주파수는 기가 막히게 들린다. 멸실은 멸실 후 신고하죠. 멸실 후 30일. 철거는 철거 3일 전. 이전 낼 때 시험에 자, 이전은 주요구조부에 해체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다른 대지로? 그렇지.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이거 조문 그대로예요. 법 조문 그대로. 주요구조부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알아야 응용하는 케이스 문제 낼 수도 있다는 거. 그림 넣어놓고. 대수선 있죠, 대수선. 내력벽을 잘 봐요. 정설하고 해체하는 거 있죠. 요거하고 수선, 변경 다르다고 그랬죠. 기둥, 보, 지붕틀도 정설 해체되는 할 때는 면적 몇 개 관계없어요. 근데 수선 변경은 내력벽 얼마 이상 할 때만 30, 기둥, 보, 지붕틀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 허가 신고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요거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그러지. 또는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 맞죠? 만약에 지문에 내력벽 30 이상 정설하거나 해체할 때는 대수선 허가 받는다. 틀렸지? 30 이상 할 때만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럼 20은 그러면 대수선 대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객관식 주관으로 풀지 말고 객관적으로 푸세요. 지문에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허가 대상이다 하면 틀려요. 수선 변경은 얼마 이상 할 때만. 정설 해체는 면적 관계 없죠. 근데 만약에 정설 해체할 때 30 이상 할 때만 정설 해체 대수선 허가 받으려면 틀리지. 20을 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정설 해체는 단 1제곱미터 하더라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오케이? 드디어 137번이 용도 변경. 여러분 참으로 좋아하는 거. 시설군 몇 개? 자, 산, 전문, 영교, 건주 다 돼가네. 9개 시설군인데 위에 게 밑으로 가면 신고, 밑에서 위로 가면. 근데 얘처럼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게재된 표시 변경 신청만 하면 되죠. 허가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29가지 자기들끼리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 500 이상의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이면 건축사 자격 가진 사람이 설계하고 공사한다. 500 이상? 요 놈이에요, 요 놈.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 위로 가거나 밑으로 뭐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지.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사용 승인 받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면 적용이네요. 자, 여러분요, 국토법상 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얘들이 아니어도 동업지역, 섬지역은 인구 이상이면 모든 건축법 다 적용합니다. 전면 적용 지역 외 지역에서는 이 6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성 관련된 거 2개, 그 다음 방화지구 안에 제한받는 거, 대지 분할 제한하는 거 있죠. 이것들은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시골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할 때 절차, 건축선 지정하는 것,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받는 거 있지요. 도로 관련된 거 2개, 건축선 관련된 2개, 방화지구, 대지 분할 제한, 이거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또 여기저기 이런 거 많이 나와가지고. 허가권자, 이 허가권자 엄청난 놈 나와요. 허가권자는 세종시, 제주도 빼면 누구? 진짜 중요합니다. 건축법 문제 풀 땐 주의합니다. 자, A 광역시 B구에서 건축을 한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B구청장. 사전결정도 B구죠. 허가권자한테 가야 되니까.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 안에서 몇 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만 야들한테 가면 돼요. 10만 넘어도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하고. 자, 그러면서 141번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 안에 없지. 그런데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요. 장관은 자, 누굴 제한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시장한테 너 허가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얘 어째 좀 해줘 봐봐요. 있어요 했다가 안 돼요 했다가 변덕이 이래가지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허가권자 속에 특별시, 광역시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거 봐요 좀. 레이저를 한번 쏴버려. 이게 여름 빨간 불 나와 안 나와요 지금? 거기서도 보여요? 이거 손가락 잘라줘요 잘못하면. 이게 광선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거. 가까이 하면 지식이 5초 이상 째면 손 파여요 피부. 진짜일 리가 없죠. 주식이. 자, 안 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누굴 제한하고? 자, 그러면 허가권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원칙 여기 어디 갔어? 위에 있었나? 아, 이건가요? 여기네. 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가 원칙이지. 아까 여기 특별시, 광역시도 21층 10만 원 허가하잖아요. 걔들 보고 허가 못하게 할 수 있다니까? 장관은 누굴 제한하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죠?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서울시 너 왜 105층짜리 허가를 해주려고 그래? 공군에서 난리 났는데 허가하지 마 할 수도 있고, 강남구청장 너 왜 허가해 주려고 그래? 군에서 난리 났구만.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장관은요. 그러면서
국토관리상 필요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누가 요청 들어오면? 자, 그러면 교육감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교육부 장관은? 그러지.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러죠? 주무부를 그렇게 풀어버린다니까. 그러면 국방상,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다 말이요. 누가? 그러니 지문을 자꾸 찢어서 내 걸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대충 건성원성 보니까 문제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한테 가서 너 허가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몇 년간? 몇 년간요? 연장돼요? 몇 년이요? 다음에 나오겠는데요? 아니네. 요것도 이제 요까지 얘기하고 다음 나올걸요? 그렇지. 건축하거나 착공 제한할 때 제한기간 몇 년?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얘는 연장 몇 년? 1년. 그럼 요 앞에 이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나온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한테 못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시도지사, 그러죠? 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자, 요 두 놈은 특별시 밑에, 광역시 밑에 구청장 있잖아요. 도지사는 시장 문수 있잖아요. 걔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누구한테 가서 얘들 허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를 제한하면 안 되고, 시, 도지사는 아래 것들 누구? 시군구한테 허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간? 2년, 연장, 1년 했지. 허가를 못하게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 도지사는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라고? 그렇지. 그때는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하고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진짜 말도 못하게 중요하다니까요. 144번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려고 도지사가 지정했지. 그러면 5폐수 때문에 몇 층? 3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의 요 중에 하나를 허가하려면 미리 누구 찾아가서?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도 시장, 군수가 허가하지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고 허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5가지가 나와야 되거든. 위락시설하고 어디 갔어 이놈? 위락하고 숙박,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실, 이 중에 하나를 몇 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허가하려면 누가? 시장 군수가 미리 누구 만나서 사전 승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책에 줄 안 치고 얼마 좋아요. 신고 대상도 있지요. 신고 후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요? 연장은? 허가 대상은 2년 플러스 1년.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그러죠? 너무 짧아서 버리는 거요. 다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인생 뭐 다 그렇지 뭐. 85 이내로 증개재 신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도시외지기지, 그 유명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 200, 3층 미만을 도시외지역에 지을 때 신고하는 거예요. 단 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허가를 받아야지. 기억나나요? 나나마나 나야지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안 됐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을 지을 때는 신고 대상이다. 맞아 틀려? 3층 미만이 빠졌잖아요.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도시 외지역에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제일 높은 게 203층이에요. 63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3층 미만의 대수선하거나 그러죠. 단순 수선을 할 때는 다 신고 대상이에요. 그 다음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의 건축물 지을 때,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지을 때 신고. 높이를 기존에 몇 미터까지 높일 때 신고? 3미터 이하 높이로 증축할 때도 신고. 그 다음에 공장은 몇 층 이하?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을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에 지을 때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군 읍면지역이죠. 읍면. 창고, 농사용 축사, 작물 재배사, 온실 이런 건 다 400이요. 창고는 반토막 200이 하는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저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나왔다. 야도 맞는 거예요. 46분에 신고한 자가 몇 년 내 신고 효력이 없어지고 1년 연장돼요. 가설 건축물 있죠, 여러분. 가설 건축물은 두 개가 있잖아요.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 이게 이제 흥행, 재복구, 전람회, 공사용, 이건 작년에 나온 거. 그러면 시설 예정 제한의 가설 건축물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짓는다 이렇게 나오면 허가 받을까 신고할까? 허가 받아야 돼요. 시설 예정지 안에. 그럴 때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데 시군구에 가서 존치 기간이 몇 년 내? 층수도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죠. 전기수도 가스 설치되지 말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끝났어. 연장하려면 만료 며칠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고하는 겁니다. 졸리는 거 아니죠 지금? 졸리는데 지금 눈 큰 사람 되게 불리해요. 쌍꺼풀 주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뭐 뛰지도 않아. 자도 잔지 뜬지. 여기 지문 이렇게 나와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상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것저것 띡 정해서 시군구에다가 뭘 하고? 신고하는 게요. 이때도 존치기간은 몇 년 내로? 사전결정이란 거 알죠 우리? 내가 이런 용도로 여기다가 이런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청하는 거예요. 꼭 알아놔야 될 점은 A광역시 B구에서 사전결정을 광역시장 한다. 그러면 안 되지. 봐요. 앞에 날라간. 사전결정은 허가권자한테 갑니다. 시, 군, 구. 사전결정 통지 받았다. 내가 뭘 지을 수 있는지 몇 년 내 허가 신청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사전결정 통지 받고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합니다. 몇 년?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사전결정 통지 받은 대로 몇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착공신고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착공신고하라고 그래서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지고요. 150분부터는 또 찬물 한 잔 먹고 마지막 시간 들어가면 돼요. 1시간만 4시간 금방 갔잖아요. 왜 2시간 해요? 1시간만 더 하면 돼요.